안녕하세요. 방랑소녀 전공기 방랑소녀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1년에 매수했던 1호기 실패를 복귀하고 이렇게 집 사면 망한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싶어요. 투자를 결정할 때 염두해야 될 건 나의 투자 금액이에요. 보통 부동산을 매수할 때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의 시드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시드에 따라서 매수할 수 있는 매물의 가격의 레인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시드를 가진 사람이 결국 더 밸류가 높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당연히 밸류가 높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만큼 가격 방어가 잘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를 충분히 만들어 놓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드가 1억도 안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1억 미만의 돈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살 수 있는 그 아파트 가격대의 범위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알아본 매물의 가격도 한 3억에서 4억 초반대까지 알아봤었는데 그 정도 가격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마음 먹고 네이버 부동산을 살펴보니까 그 정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매물이 정말 한정적이더라고요. 뭐 지역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은 나홀로 아파트라서 동이 한 개밖에 없거나 실제로 동작구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임장을 가봤을 때 왜 그 가격에 나온지 좀 알 것 같더라고요. 물론 세대수가 적기도 했지만 그 주변이 낙후돼 있기도 하고 좀 개발이 안 된 느낌? 좀 언덕배기에 있는 느낌이어서 주거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그 가격에 그 부동산의 가치가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비싼 부동산이 당연히 더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결국엔 장기적으로 보유할 만한 이유가 되는 거죠. 보통 부동산은 주식과 달라서 보유 기간이 굉장히 긴 편인데 그만큼 보유 기간을 견뎌서 시세 차익을 얻을 정도가 되려면 그만큼 가격 방어가 되고 오래 버틸 수 있는 매물이어야 돼요. 당연히 가치가 떨어지는 매물은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뚝뚝 떨어질 테고 그러면 내 자산이 불어나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그만큼 허리띠를 졸라매고 여유가 없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파트를 더 이상 갖고 있지 못하고 시장가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매도를 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사야 하고 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사려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 자체,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자본금 자체가 높아야지 고가치의 아파트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투자의 가장 기본은 소비를 컨트롤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많이 모으셔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매물의 범위 자체를 넓히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매물을 고르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에는 굉장히 불장이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며칠만 지나도 몇 천씩 쭉쭉 뛰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그렇게 과열된 시장에 뛰어드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많이 가격이 올라갔다는 건 떨어질 위험도 높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제 경험상 지난 3년 동안의 그 매물의 평균 실거래가를 살펴보고 그 실거래가보다 30% 이상 올랐고 그리고 계속 오르는 중이다 라고 하면은 조금 결정을 신중하게 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한 가격이 거의 지난 3년 평균 실거래가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는 더 오를 걸 예상하고 그 가격으로 매수를 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거의 고점에 매수했다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고점에 물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직전 3년의 실거래가를 살펴보시고 너무 많이 오른 건 아닌지 더 오를 여력이 있는지 가격 방어를 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에서 매수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부동산은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뭐 매수 타이밍도 중요하고 매도 타이밍도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는 게 엄청 중요해요. 이 아파트 실거래가의 변동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거시 경제에 관심을 갖는 게 성공적인 투자자로 거듭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경기 사이클, 수출 지표, 그리고 금리의 변동 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고려해보고 매수 시기를 결정하는 게 좋아요. 특히 금리가 올라간다는 신호가 있으면 매수 결정을 당분간 보류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투자보다는 예적금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예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조금 더 보수적인 상황이 되겠죠? 부동산은 심리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에 투자 세력들이 빠지면 그게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신호가 포착된다면 그때는 올바른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이자 부담도 훨씬 커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더 보수적으로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수하려는 매물의 실거래가뿐만 아니라 그런 거시경제 상황들도 함께 고려해 가면서 지금 이 타이밍에 매수하는 게 맞는지 생각해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부동산 투자하면 실패한다 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달드렸는데요.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제 투자를 복귀하면서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뭔가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무작정 저지르고 부랴부랴 뒷수습을 하는 느낌? 그래도 긍정적인 점 하나를 뽑아보자면 첫 투자가 성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겸손한 마음으로 앞으로 투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 되면은 자만심을 가지고 나는 뭘 해도 되는구나 하고 더 큰 투자를 벌릴 수도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뭔가 삐그덕거린 투자 덕분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 투자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원리금 상환액이 꽤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지? 하는 궁리를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제 경쟁력도 높아지고 저의 가능성도 더 엿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성공했다면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뭐라도 해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유튜브 컨텐츠도 찍는 거고 열심히 사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투자 실패를 겪지 않는 게 당연히 더 좋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